비즈니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핵심 사항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HR 데이터 분석쟁이 유재승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개략적인 분석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 워밍업 단계는 첫째, 데이터 수집 및 확인 단계입니다.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데이터 변형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 작업들입니다. 세 번째 작업은 그렇게 데이터 변형 가공을 통해서 데이터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내는 작업들입니다. 그 시각화해내고 탐색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지 발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네 번째 시간에서는 알고리즘,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예측률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예시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의 워밍업 분석의 첫 단계, 데이터 수집 및 확인하는 단계로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렵게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심플한 함수 중심으로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구성돼서 흘러가느냐는 부분이죠. 결국은 워밍업에서 다뤘던 함수는 필수적인 함수예요. 이것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분석의 어떤 기본적인 툴은 완성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불러들이고요. 둘째,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 형태를 파악하는 작업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의 개수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쉽게 접근했던 엑셀과 같은 방식으로서 그 데이터 내에서 테이블 형태로서 펼쳐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에요. 데이터를 불러들이긴 불러들였는데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한 수순적으로 오늘 학습해 나갈 생각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워밍업 1단계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실습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R 프로그램과 R 스튜디오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관련되는 내용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R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R 스튜디오를 구동시켜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구조 확인하고 오는 데이터에 대한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를 구동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화면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New 파일, R 스크립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새로운 창을 열어나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작업은 R 콘솔을 사용하는 작업들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R 콘솔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편집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어떤 환경 설정, 히스토리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데이터 구조 형태 진행되어 나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데이터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창들입니다. 주로 그래프가 시각화된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쳐다보는 항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이 부분을 쳐다보면 패키지 설치, 패키지가 어떤 부분을 설치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잊어버려 주셔도 좋습니다. 플롯 기능만 눌러주시고 이 기능 중심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read.csv예요. read.csv에서 경로와 화일명이 들어가 있는데 경로와 화일명은 따옴표로 받아줘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는 어떤 파일을 불러올 것이냐. 자, N드라이브에서 study라는 디렉토리 밑에 my human
점 확장자가 CSV는 파일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을 때 에러가 떴습니다. 어디에서 에러가 떴습니까? 파일명이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나왔어요. study S가 아니라 D가 되겠죠. study. 자, 이렇게 했을 때 70개의 항목이 이렇게 결과체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항목 스크립트 함수를 다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의 약으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러왔던 이러한 데이터 파일을 우리는 HRE라는 higher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측에 있는 내용을 좌측에 있는 내용으로 변수를 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등식 이꼴과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실행에서는 run 실행시켜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치 화면에 봤을 때 오른쪽에 데이터에서 higher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내용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igher라는 지금 저장을 시켰어요. myhuman.csv를 higher라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실행시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0개의 항목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개를 다 쳐다보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일부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 내용만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일부 내용만 확인하겠다는 함수가 헤드 함수입니다. 헤드 함수 어떻게 해요? higher 6개 항목까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열은 social ability, 두 번째 열은 rating carrier, 세 번째 열은 carrier, 네 번째는 score, 다섯 번째는 group이란 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관측지 값, 첫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여섯 번째 행까지의 값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10개 내지 30개까지 봐야 되겠다 했을 때 15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이에서 옵션 15 n의 개수만큼만 줬을 때는 15개까지만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죠. 15개까지. 우리는 이러한 헤드 함수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독단적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소트 정렬 함수인 소트 함수와 오더 함수와 연결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리하고 최대값부터 여섯 번째 값, 최소값부터 열 번째 값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헤드 함수에 반대되는 개념의 함수는 무엇인가 하면 텔 함수예요. 텔 함수에서 쳐다봤을 땐 나머지 6개 디폴트 값으로 먹혀 들어가는 6개의 값에 대한 데이터를 나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테일 함수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일 함수에 대한 내용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헤드 함수란 부분은 정렬 함수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자, 내림차순에 의해서 가장 높은 부분은 6개를 봐야 되겠다. 가장 높은 부분은 30개를 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소트 함수에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부터 6개까지를 봐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테일 함수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벌써 스크립트가 두 줄입니다. 그럼 차라리 애초부터 소트 함수에서 오름차순을 정리해버리면 돼요. 오름차순을 정리하고서 어떻게 해요? 헤드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나가는데 구태 테일 함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 함수는 잊어버려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가 데이터를 불러 읽어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썸머리라는 함수예요. 썸머리 함수, 우리가 불러드렸던 데이터 프레임 하이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를 쳐다보니까
어떠한 항목이 있습니까? 5개의 열 컬럼 변수죠. 소셜 어빌리티, 레이팅, 캐리어, 스코어,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셜 어빌리티에서는 최소값이 23이고 퍼스트 쿼터가 40이고 메디안이 47이고 미니 중앙 평균값이죠. 48.93이고요. 서드 쿼터 55고요. 맥스 값이 78입니다. 이것은 최대값 78에서 최소값 23 사이에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 형태입니다. 두 번째 열에서는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은 3.95입니다. 이것도 최소값과 최대값의 어떠한 분포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부분이죠. 퍼스트 쿼터란 부분은 전체 어떤 환적지의 일렬로 정리를 했을 때 4분의 1 되는 시점입니다. 하위 4분의 1 되는 시점의 값이 무엇이냐 부분이에요. 이 향후 시간에서 프로브라는 함수와 같이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라는 함수는 우리가 HR 쪽에서 간혹 가다가 사용되어야 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라는 부분을 상위 5% 이상을 S등급으로 했을 때 상위 5% 되는 시점에 관측지 값을 정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prove.table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 해당되는 값을 기준으로서 상위 5%, 15%, 40%, 70%, 20%, 5%라는 기준을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는 부분은 prove.table이라는 함수입니다. 그것은 향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용, 학습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썸머리 함수에 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리 자하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나타난 수치값 가지고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그래프로 좀 그려가지고 시각화해 본다면 좀 더 뚜렷한 경향을 찾아내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첫 번째, 소셜 어빌리티라는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이어, 달러, 이 달러라는 표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이어라는 데이터 프레임 밑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밑에 변수, 어떤 디렉터리라는 표현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탐색기에서 디렉터리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하이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소셜 어빌리티라는 항목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그려봐라.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줌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줌을 클릭해 보면 줌을 클릭하고 난 뒤에 그림 크기를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쳐다볼게요. 이 라인이 어떤 값인가 하면 최소값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났던 민값 23의 수치예요. 그러면 이 값은 무슨 값인가 하면 퍼스트 쿼터, 여기서 말하는 퍼스트 쿼터 42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값은 42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럼 메디안과 민, 중위값과 평균값 47.00과 48.93이 큰 그래프상에서 쳐다봤을 때 유사하게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 본다면 떨어지겠지만은 그래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선이 굵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드 쿼터 4분의 3 되는 지점, 서드 쿼터는 4분의 3 되는 지점이 있겠죠. 요 값이 무엇인가 하면 55라는 겁니다. 최대값의 78이라는 부분은 이것이 최대값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 점이에요. 요 점은 이상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규 분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지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 입력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천재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치가 나왔던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상치 내용, 데이터 정제 이상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부터 서드 쿼터까지 이까지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최대값 78부터 55 사이의 범위가 전체 일렬로 세웠을 때 70개의 25%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또 25%가 여기서부터 메디안부터 서드 쿼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또 25%가 퍼스트 쿼터에부터 메디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5%는 뭡니까? 퍼스트 쿼터에서 최소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분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저값부터 최소값까지는 전체 분포의 100%가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25%가 펼쳐져 있었는데 이 광범위하게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위에 25%로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 퍼스트 쿼터부터 서드 쿼터까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체 표본 집단의 50%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이 부분이 중앙에 포진되어 있고 양끝으로 길게 뻗쳐나가 있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균값과 중위값을 비교해가지고 그래프의 꼬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나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중앙값과 평균값이 겹쳐 있다는 것은 양쪽의 데이터가 대칭적으로 보여준다고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대칭적인 분포가 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어빌리티, 사회성 점수가 평균값은 48.93, 상위인은 55 이상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썸머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요약값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수치형 인터지 니머로 되어 있는 상의 변수에 관해서는 통계치에 대한 요약입니다. 통계치에 대한 요약은 mean, first quarter, median, mean, third quarter, max 값을 다뤄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물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 나가는 패키지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무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학습을 한 데에서 늘상 사용되는 중심의 어떤 함수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을 학습해 나가야 되는데 100번 중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만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 동영상 강의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핵심적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심 가지고서 강의를 리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과 같이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통계 수치는 아니에요. 인터지나 니메릭이 아니라 팩트는 요인에 대한 어떤 변수입니다. 이것은 굿이라고 들어가 있는 굿은 뭡니까? 채용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NA는 채용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채용을 했던 경우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44명이고 채용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27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쳐다봤을 때 채용률은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61% 정도의 채용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또 학습해야 되는 함수가 무엇인가 하면 dim 함수입니다. dim 하여 쳐다보겠습니다. dim 함수는 무엇인가 하면 데이터의 행과 열의 개수를 줘야 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걸 구태여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RStudi오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dim observation 70개의 행이 되어 있고 5개 variable 변수가 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태 이것을 dim이라는 함수를 기억하고서 사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함수를 다루면서 str 함수, dim 함수를 사용할까요? 분석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RStudi오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편집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R 스크립트에서 바로 사용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로 하다는 거죠. dim 이렇게요. 자, 편집 기능에서는 스튜디오에서는 상하 좌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래프에 대한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은
본래 R 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dim이라든지 str 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혀 RStudi오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인다면 구태 이러한 함수는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str 함수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70개의 observation 행위죠. 5개의 variable 형태로 갖춰져 있고, 첫 번째 컬럼은 social ability, 사회성에 대한 점수인데 인터지 정수로서 나타나 있고, 첫 번째 관측치 값은 23이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관측치 값은 48이고 57이고 세 번째는 57이고. 자, 두 번째 컬럼 열입니다. 변수이죠. 레이팅에 관해서는 numeric, 실수입니다. 실수. 첫 번째 관측자의 사람에 대한 레이팅은 2.28이고 학점이죠. 3.4의 학점이고 2.28이 세 번째 학생의 학점은 2.28이고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 경력이에요. 경력, 캐리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인터지 정수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3년 되어 있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은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변수는 스코어라는 변수인데 이것은 면접 점수입니다. 인터지로서 어떤 겁니까? 정수죠. 첫 번째 사람은 면접 점수 57점 받았고, 두 번째 사람은 93점을 받았고, 세 번째 사람은 76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변수는 컬럼 이름은 그룹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레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굿과 NA로 되어 있는데, 굿은 2번이라는 수치로 들어가 있고, NA는 1이라는 수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굿은 뭡니까? 채용이 되었다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채용이 됐다는 표기는 2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NA, 채용이 안 됐다는 사람은 1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요인 자체, 타입 자체가 범주형 팩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RStudi오를 사용해서 구태의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higher, 우측에 있는 higher 옆에 삼각형 함수가 있죠. 이것을 클릭해 봐 주십시오. 이것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란 함수, str이라는 함수는 구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str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내용, 하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창에서 다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스크롤을 해가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익숙했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쳐다보는 작업도 무난하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 함수가 무엇인가 하면 뷰라는 함수입니다. 뷰의 하이어 실행해보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스프레드시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33번째 항목, 첫 번째 관측자에 대한 값은 소셜 어빌리티 사회성이 23점이고 레이팅 학점은 2.28이고 근무 경력은 3년이고 스코어 면접 점수는 57점에 따라서 최종적인 채용이 불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쳐다본다면 뷰라는 함수도 우리가 구태에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창이 너무 많아지면 다 확인이 곤란하니까 이 부분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창을 좀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하이어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 뷰 창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데이터를 불러오고 구조 확인하고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작업들, 이제 첫째 데이터를 불러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입니다. 자, 이 확인 작업이 이상 유무가 없이 확인됐다면 이제 데이터를 변형하고 강화해 나가야 되는 작업인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함수 부분이에요. 필요 없는 함수는 과감하게 버리자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str 함수 오늘 사용해 봤죠?
str 함수 사용해봤고요. dim 함수 사용해봤고요. view 함수 사용해봤고요. tail 함수 사용해봤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혀 거의 필요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부터 삼각형을 누르고 데이터 프레임명을 누르고 그 다음에 dim 부분이 여기 다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데이터 분석은 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자를 위한 교육은 데이터 함수 기능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의 최소한 함수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 해석을 어떻게 해내냐는 그 차이예요. 자, 오늘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하는 작업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는 read.csv 함수를 사용하는데 옵션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HR 데이터의 99% 이상이 전부 다 옵션 없이 사용해도 무난한 부분들입니다. 헤더가 컬럼별로 열 이름이 다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열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헤더 이퀄 false라는 옵션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부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불러오고 확인하기 위한 작업 쪽에서는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들였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데이터의 통계치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치에 대한 요약 정리는 통계 정리로서 가능합니다. 데이터 값, 최소 값, 최대 값, 중위 값, 평균 값, 4분의 쿼터 되는 지점의 값, 4분의 3의 쿼터 되는 지점의 값.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파악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대썸머리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부가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박스 플롯, 그래프를 그려서 한눈에 파악해 나가는 방법들도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내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데이터가 불러들여 왔는지 쳐다보는 함수가 헤더 함수예요. 헤더 함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테일 함수인데 테일 함수는 제가 신경 쓰지 말라 했죠. 헤더 함수는 정렬 함수인 sort 함수와 order 함수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정렬 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어요. 그래서 상위에 최상위 6개, 10개, 15개를 볼 수 있는 함수가 뭐 어떤 겁니까? 헤더, 데이터 프레임, 콤마 15개예요. 그럼 하위 15개 봐야 될 부분은 애초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테일 함수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파악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수를 해나가면서 테일 함수는 사용하지 거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신경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구조 확인을 하기 위한 str 함수예요. str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인지 리스트인지 여러 형태의 프레임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컬럼명이죠. 컬럼명이 타입이 숫자형인가 문자형인가 범주형인가 숫자에서도 정수형인가 실수형인가 라는 부분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향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데이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숫자형과 범주형, 범위형을 따집니다. 숫자형은 정수형, 인터지죠. 정수형, 그 다음에 니메릭, 실수형 타입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숫자형 타입으로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인터지, 니메릭은 기억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str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과연 실무자 입장에서 필요한가 하면 전혀 필요 없어요. RStudio 쓰는 환경에서는 str 함수를 확인할 필요 없이 어떻게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왼쪽 편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str 구조 형태가 다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확인했던 dim 함수예요. dim 함수는 행과 열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카운트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하이어를 쳐다보시면
70개의 오브젝션과 5개의 베리에이블, 변수가 있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개의 행과 5개의 열로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R 구동 하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R-Studio 쓰는 환경, 실무자의 환경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도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단지 언젠가는 R에서 바로 써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참고로서만 알아주시고, 그래도 모를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함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학습했던 내용에서 또 하나가 데이터 내용을 스프레드시트로 확인하는 습관이죠. 우리가 흔히 행해왔던 엑셀 시트에서 전체적인 시트를 쳐다보려는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비유 함수예요. 근데 비유 함수도 간혹가다 사용되긴 됩니다. 근데 비유 관로열 함수, 비유 함수를 사용하면서 비유 하이어를 썼을 때 함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유 함수에서도 RStudio 상에서는 구태 구현해야 될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측편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하이어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엑셀 시트처럼 탭을 형식의 하이어란 데이터가 프레임이 다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함수를 알아낼 필요도 없고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무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은 쉽게 흘러가자는 겁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RStudio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 R에서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변수명의 변경과 추가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헷갈리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익히 엑셀 쪽에서 다뤄오지 않았던 상황들입니다. 형태는 숫자형을 띄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범주형 데이터를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한다, 안 한다. 승진하는 부분을 1, 승진 안 한다 0. 퇴직한다, 안 한다. 퇴직한다는 부분을 1, 퇴직 안 한다 0. 사고가 있다, 없다.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1, 사고가 없는 경우는 0. 우리는 사내, 전산에 이러한 데이터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0과 1이 숫자인가? 따져보면 숫자는 아니에요. 어떠한 기호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표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범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러한 숫자로 들어갔을 때 1, 2, 3, 4, 5, 6, 7로 들어갈 때 해서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대체하는 숫자를 형태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범주형이에요. 범주형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명목형 범주형, 순차적인 범주형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학습하면서 그 범주형에 대한 레벨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는 부분은 다음 학습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범주형,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데이터 변수를 다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변수는 버려야 되고 꼭 우리가 분석하기에 필요로 한 변수만 추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작업하기 용이하게 가공하느냐 부분이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과 필요한 변수값의 범위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다뤄왔던 레이팅 범위에서 55점 면접 점수죠. 레이팅 변수에서 55점 이상부터 80점까지 있는 사람을 S등급이라고 칭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변형시켜 나갈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학습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수의 파생이에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새로운 변수에다 할당해 나가는 방식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서는 워밍업 3단계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 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형성해내는 작업들이에요.
수치로서 보는 것보다는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서 쳐다봤을 때 어떤 뚜렷한 패턴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주로 내장된 데이터 함수,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내고 해석하고 판단해 나가는 작업, 그러한 부분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단계, 그렇게 나왔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서 거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와 해석 방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